역행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사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니다. 사업은 내 판단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나 재밌다. 아무리 토론을 진지하게 해도 상대가 큰 소리를 치면서 방어 기제를 펼치면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알 수가 없고 심판도 없다. 하지만 사업은 다르다. 어라는 아이템으로 B라는 마케팅을 하면 1억이 벌릴 거야. 이 생각이 맞는지 검증해 볼 수 있다. 내가 예상한 게 정말 맞는지 현실의 결과로 드러나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예상이 틀렸다면 내가 아직 모자라는구나라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과정에서 메타인지력이 상승한다. 본인이 어떤 시험에 도전하거나 현재 직장에서 맡은 일이 있거나 사업을 한다면 목표를 세우고 결과를 예측해보라. 그냥 머릿속으로만 자신만만해하지 말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다음 실행해봐라. 책과 인터넷에 나온 메타인지 높이는 법 따위는 잊어라. 직접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 본인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인지하면서 뇌를 최적화해야 한다. 단순히 책에만 빠져 관념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실행을 통해 실패하며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메타인지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챕터 7. 역행자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돈을 버는 근본 원리 상대를 편하게 해주기,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문제 해결력이 좋아지며 사람들이 고민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남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 이게 사업의 본질이고 수익의 원천이다.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은 다음처럼 생각해 볼 수 있다. 연예인은 자신의 외모와 재능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돈을 번다. 웃긴 영상을 기획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돈을 번다. 넥슨은 전 국민에게 새로운 게임을 제공해 돈을 벌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인에게 재미있는 드라마를 제공해 돈을 벌었다.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 만약 부동산을 사두었다면,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고 있다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순간에도 병사들이 나를 위해 싸우면서 수익을 낸다. 이런 부대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빨리 함락시킬 수 있다. 사업을 시스템화하는 경우, 좋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경우 이런 부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기 시작한다. 투자자의 경우엔 돈을 버는 구조가 완성된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5가지 공부법. 1. 정체성 변화. 돈을 벌 마음을 가졌다면 다른 누군가의 직장에서의 해고 등 생존 위기를 겪어야 한다.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선 일단 밖으로 나가야 한다. 뭔가를 버려야 한다. 현재의 안주에선 생존 위기를 겪을 일이 없다. 의도적으로 일을 버리거나 부업을 시도해보거나 모임에 참가해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인생 참 짜증나네라는 감정을 겪어야 한다. 지금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면 의도적으로 이런 정체성 변화를 주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2. 20권의 법칙. 책을 20권 쌓아두고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신의 머리는 온통 그 내용으로 꽉 차게 된다.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게 못으로 보이듯이 마케팅 책만 20권 읽으면 세상 모든 게 마케팅 사례로 보인다. 머리가 저절로 그쪽으로 돌아가고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한다. 책 읽어도 소용없어. 어차피 내 생각대로 될 테니까 라는 생각은 얼마나 오만한가. 얼마나 과잉자의식인가. 3. 글쓰기를 통한 초사고 세팅. 글쓰기는 인생 역전을 돕는 창의성, 집중력, 사고력 등 전방위적으로 뇌를 발달시킨다. 책의 내용, 평소에 떠오른 아이디어나 잡념들을 블로그에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한다. 글을 쓰다 보면 빈약한 정보와 논리를 스스로 채우려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최상의 학습을 하게 된다. 글로 정리를 하면 정보가 장기 기억화되어 응용 가능한 지식으로 변환된다. 지식을 실생활에 쓸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글쓰기를 할 때 뇌 전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뇌세포가 증가하면서 지능이 향상된다. 4.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학습으로. 이제 책 읽기, 글쓰기 등 혼자만의 싸움과 함께 유전자의 오작동을 이용할 차례다. 무료 온라인 강의를 넘어 유료 온라인 강의에 뛰어들어야 한다. 온라인 강의를 결제하면 아무래도 매몰 비용이 생기게 된다. 나는 투자 혹은 사업 강의에 돈을 쓴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생긴다. 무의식적으로 사업과 투자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관련 영상을 보게 되고 자료를 찾게 된다. 이른바 내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강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것 못지않게 이것도 중요하다. 뭐든 배울 때 돈을 좀 써야 하는 이유다. 나 또한 이런 강의를 찾을 때마다 돈 버는 법을 배우려고 돈 내는 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나는 이럴 때마다 20여만 원의 투자가 수천만 원의 이득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니 기대값에 베팅하자. 확률 게임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결제하곤 했다. 오프라인 강의도 찾아다녀야 한다.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려면 반나절은 비워야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강의에 가면 자신과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들, 그리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때 발동하는 유전자 오작동이 우리에게 이롭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알고리즘 설계 무자본 창업. 어떻게 무자본 창업이 가능할까? 첫째, 모바일과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사업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동네 상가를 임대해 운영하는 동네 장사뿐이었다. 하지만 2021년 현재는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다. 무료 홈페이지, 무료 마케팅으로 전국의 수요자를 모을 수 있게 되었다. 무자본 창업이 가능한 두 번째 이유는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초보가 왕초보를 도와주면 된다는 게 내 사업 철학이다. 꼭 프로가 초보를 도울 필요가 없다. 저렴한 가격에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왕초보의 수요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때 도와주는 사람은 초보여도 상관없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는 달랐다. 내가 헤어숍을 창업했는데 근처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나는 폐업하게 된다. 고정비 때문이다. 프로만이 살아남는 세계였다. 하지만 이젠 그렇지 않다. 초보가 왕초보를 도와주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다. 챕터 8. 역행자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시시포스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죄를 짓고 영원히 돌을 산 정상에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는다. 정상까지 올린 돌은 다시 굴러떨어지고 시시포스는 이 돌을 다시 정상에 올린다. 영원히. 우리의 인생은 시시포스와 다르다. 시시포스는 돌을 정상에 올리더라도 곧바로 초기화가 된다. 하지만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성장한다. 지혜를 얻는다. 더 나은 삶을 얻는다. 우리는 레벨업을 통해 자유라는 보상을 받는다. 인간이 시시포스와 같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원인이 성장하는 방법을 모른다. 자의식 해체가 안 된 사람은 반복적으로 성장에 실패한다. 결국 시시포스와 같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 제자리 걸음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자의식 유전자의 오작동, 지능, 방법론의 부재다. 역행자 7단계 모델을 아는 사람은 정확한 단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복적으로 밟으며 성장할 수밖에 없다. 원인이 자원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 이성은 돈은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외치지만 본능은 돈을 제발 좀 넉넉히 벌어. 그리고 인생에서 자유도를 최대한 높여라고 반복적으로 명령한다. 풍족한 자원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 합리화를 반복하지만 한계가 있다. 뇌는 결국 자신이 원했던 도파민을 얻지 못함에 따라 인간에게 채찍질을 한다. 우울감이라는 처벌을 내린다. 원인 3. 성장이 멈춰 열등감이 반복적으로 쌓인다. 어느 순간에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될까? 경제적 자유는 언제 다가올까? 정답을 말해볼까 한다. 당신이 레벨 1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때 7단계를 거치면서 실패 지점까지 도달하면 레벨 1이라는 결과를 얻어 레벨 2가 된다. 7단계를 반복하면서 레벨을 높이고 실행과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레벨 20에 도달한다.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결과물을 낼 수 없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해진다. 주변 사람들이 유치해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완전히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 이전보다 머리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세상을 읽는 해석 능력이 좋아진다. 처음에 잘 안 읽히던 책이 점차 이해가 된다. 레벨 20에 도달하면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는 관성에 따라 급성장하게 된다. 중간중간 자의식 과잉으로부터 방해를 받지만 7단계를 계속 반복해 실행하고 실패함으로써 자기 객관화를 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실행 없이 책을 읽고 망상하는 건 자의식만 강화시킬 뿐이다. 7단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레벨 50이 되어 있을 것이고 뒤돌아보면 이미 경제적 자유에 도달한 자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몇 년 만에, 누군가는 10년 만에 도달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번 실패에 직면할 것이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천재라 불리는 일론 머스크도 매일 실패하며 고통받고 있다. 인간은 목표를 이룰수록 더 높은 성취를 원하기 때문에 목표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실패 확률도 높다. 나는 이것이 시시포스의 형벌처럼 끝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실패라는 게 오히려 나를 레벨업시키고 장기적으로 나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게 바로 역행자의 마인드다. 나는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본능적 두려움을 오히려 행복이라는 관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다신 한번 말하지만 실패한다는 건 레벨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유전자 코드는 나에게 실패란 죽음과도 같으니 반드시 피해야 해라고 속삭이지만 나는 이것이 유전자의 오작동뿐이란 걸 안다. 유전자와 무의식, 자의식의 명령을 역행할 때 완전한 인생의 자유를 얻게 된다. 무자본 창업 7단계 공식. 종목 하나 고르기, 혼자 시도해보고 배우기, 수련면 무료로 대응하기, 역행자 7단계 한 바퀴 돌리기, 뇌 자동화, 본질 업그레이드하기, 마케팅하기, 사람 뽑기 및 자동화. 이 공식을 활용해 내가 무자본으로 성공한 아트라상, 이상한 마케팅, 두 가지 사업을 설명하겠다. 종목 하나 고르기 2010년 온라인으로 이별 상담을 해보기로 했다. 혼자 시도해보고 배우기, 남녀 심리를 분석한 책 30여 권을 읽었다. 마케팅과 사업에 대한 책도 20여 권 읽었다.
동업자 지한이는 홈페이지 만드는 법을 독학으로 익혔다. 수료민 무료로 대행하기 초기에 지인들을 무료로 상담하며 사례를 모았다. 홈페이지 오픈 후에는 가격을 19,000원으로 저렴하게 책정했고 전액 환불 제도를 도입했다. 역행자 7단계 한 바퀴 돌리기 뇌 자동화. 초기에는 끊임없이 심리학, 상담학 관련 책을 읽었다. 상담 관련자 중 책을 읽는 사람이 적을 거라 예상했고 책을 계속 읽으면 최고가 될 거라 확신했다. 본질 업그레이드하기 글쓰기를 놓지 않고 계속하며 논리력과 지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했다. 나아가 심리학, 상담학을 계속 공부하며 다양한 사례를 접하니 경험치와 실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고 5년간 국내 최고의 이별 상담 전문가가 되었다. 책을 꾸준히 읽으며 연구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손쉽게 선점할 수 있었다. 마케팅하기 초기에 네이버 블로그와 지식인 마케팅을 통해 돈 들이지 않는 마케팅으로 사람을 끌어모았다. 이후 마케팅 강의를 들으러 다니며 여러 마케팅 기술을 습득했다. 월 순수익 5천만 원을 돌파한 후부터는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에 외주를 맡기기도 하며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연구했다. 사람 뽑기 및 자동화, 이별 상담은 시간당 19,000원에서 시작했지만 수요가 많아져 점차 가격을 높였다. 5만원, 10만원, 20만원으로 점차 높였고 인기가 많아져 한 달 넘게 기다려야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시간당 50에서 90만원까지 가격이 높아졌다. 이때 점차 상담사를 늘리고 교육하며 시스템을 갖췄다. 초기엔 상담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퀄리티 유지가 불안하고 내 순수익이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사업 관련 책을 읽으니 남에게 일을 위임하지 못하는 건 역시 바보 같은 생각이란 걸 깨달았다. 상담사를 고용하며 점차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회사는 완벽히 자동화되었다. 내 순수익은 훨씬 높아지고 결국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 이야기.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너는 첫 책의 판매 1등 작가가 되고 40만 부나 팔았단 건 천재라는 뜻 아니야? 그냥 타고난 거지. 역행자 7단계를 해서 된 게 아니지 않아? 그렇다면 내가 역행자를 출간하기까지 겪은 시행착오를 들려줘야겠다. 역행자는 2022년에 출간되었지만 2011년에서 2019년 총 8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나는 무수히 많은 글을 썼다. 나는 매일 10시간씩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고객에게 상담글을 써줬다. 고객이 고민을 쓰면 나는 이에 대해 A사용지 5페이지에 걸쳐서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루 평균 5명을 상대하며 20페이지 분량의 글을 작성했다. 나는 블로그 마케팅을 8년간 하며 글을 썼다. 글로 고객을 유치해야 할기에 어떻게 글을 써야 사람들이 읽을까를 고민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때 수백 개의 글을 완성하며 글을 마무리하는 경험을 쌓았다. 이별 상담에서 핵심은 상대에게 한 문장을 보내고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다. 상대에게 어떤 문자를 보낼지 매일 3시간씩 고민했다. 몇 년이나 카피라이팅을 한 것이다. 내가 쓴 글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읽힐지 수없이 상상하고 고민했다. 2019년 초 나는 전자책 남녀의 본능과 감정, 재회의 원리를 작성했다. 초고를 출판사 10군데에 보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지금 생각하면 출판 형식을 갖추지 않았고 증거 없이 어그로성 글만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다. 시행착오를 한 것이다. 나는 내 글을 거부해? 그럼 너희가 매달리게 해줄게 라고 생각했다. 자의식 해체가 덜 되었던 것 같다. 이후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다. 이 유튜브에서 추천한 책이 모두 대박나 베스트셀러에 오르자 200군데가 넘는 출판사들에서 책을 출간하자고 요청해왔다. 이전에 내가 제안한 10곳에서도 모두 연락이 왔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것이다. 역행자를 출간하기 전 나는 4권의 전자책을 더 집필했다. 나는 전자책 총 6권을 집필한 셈이다. 남녀의 본능과 감정, 재회의 원리, 초사고 글쓰기, 유튜브 알고리즘이 탭댄스, 차청의 무자본 창업, 인간을 분석하는 6가지 도구. 이 6권으로 한 달에 자동 수익 1억 원을 번다. 글쓰기에서 아마추어를 뛰어넘어 프로 단계에 진입했단 뜻이다. 이외에도 블로그에 3년간 100편이 넘는 글을 작성했다.